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 전화 연결드렸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성사됐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의 대화를 먼저 이렇게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예. 북한이 우리와의 소통에 조금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한미 간에 지금 한국과 미국 내부에서 뭐 동맹의 균열이 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급하게 한미 간의 동맹 기조를 확보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진위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설득하는 그 순서를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꾼 셈이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국내 문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수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위해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한미가 서로가 필요해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래서 한미 내부에 많은 우려들도 이제 개진이 됐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뭐 이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역할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이 우리와 위원님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근본적으로 이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제 뭐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들으시기엔 좀 공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빅딜이라든지 또 우리는 뭐 포괄적 합의 후에 단계적 이행 어떻게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도 전혀 뭐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 네, 사실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 우리가 다 기대하기로는 뭐 아주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낮은 수준의 이제 합의가 어떤 형태로든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생각하고 갔었다가 너무나 국내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자기도 완전히 그 낮은 수준이지만 합의문이 완전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합의문을 검토해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게 북한 문제라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인데 예. 이게 합의를 보고도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혼날 수 있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카드로 쓰려면 빅딜로 만들어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노딜로 해서 차라리 코원 변호사가 자기를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덮어준다.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그 정책을 변화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거를 플랜 B를 준비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당혹스러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원망스럽지만 합의할 수는 없었다. 이래서 이제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다시 합의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이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다시 본래 계획대로 이게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처지가 됐고 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도 개선을 노릴 만큼 뮬러 특검 보고서가 유리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한번 뭐 비록 낮은 단계라도 그러나 이제 낮은 단계는 좀 어렵죠. 한 번 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낮은 단계를 조금 더 키워서 새로운 합의인 것처럼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이거 합의를 아예 안 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예. 이게 북한에서 지존이라고 하는 수령이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났는데 아무 합의도 없이 빈손으로 오니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타격은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그래서 중간선쯤에서 우리가 절충안을 내서 합의를 시킨다 하면은 이건 상당한 가능성이 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허망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합의가 안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계산 때문인데 그 문제가 이제 풀려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도 야, 내가 너무 배짱을 부렸구나. 예. 조금 내 기대 수준도 낮춰서 합의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예. 우리 특사나 또는 아니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면 예. 급속도로 5월쯤에 북미 정상회담 다시 열려서 합의에 체결할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현재 북한은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를 원했던 것 같고, 미국 네. 측은 일괄 타결의 빅딜을 원했던 것 같고, 우리 네. 정부 입장은 모르니까 뭐 포괄적인 이제 합의 후에 단계적 이행이다, 뭐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안들 중에서 이런 입장들 가운데 이제 접점, 지금 방금 중간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나요, 내용적으로는? 네. 중간선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우리 그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예.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굿 이너프. 이게 스몰 딜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미디엄 딜쯤 되는데 이것이 북한도 반발적 양보하고 미국도 반발적 양보해서 일단은 북한이 영변만 폐기하고 그냥 제재 완화를 얻으려 했는데 영변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알파를 얻는데 예. 알파라는 게 이제 몇 가지가 되는 거죠. 첫째는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요. 예. 그리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이르는 중간 단계까지도 일단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이제 몇 달 내로 하는 거를 약속하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하나의 일정표를 만들면 결국은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최종 목표 이것에 대한 일정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일컫기를 포괄적 합의를 하되 실행은 단계적으로 한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은 미국과 북한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지금 뭐 사실 미국 의회나 예. 행정부의 고위 관료도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죠. 예. 그러나 예.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이 정치적인 계산이 제가 볼 때는 본래는 2월 말에 합의하기로 했을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2월 말에 하려고 했던 낮은 단계의 스몰 딜로 하면은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죠. 지금 안 나죠. 예, 예. 그 딜을 조금 더 키워서, 그러니까 굿 이너프 딜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리고 또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 예. 연속적인 얼리 하비스트, 연속적으로 수확을 거두는. 그러니까, 단계를 나누지만 초기 단계를 연속적으로 미국이 성과를 가져가는. 예.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국내 여론을 설득하면서, 물론, 행정부나 의회 지도자들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만약에 성과를 거둬서 오면은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측에 또 대북 특사나 혹은 판문점 회담 같은 걸 이제 해가지고 촉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10일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특사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미리 좀 북한의 생각을 좀 알고 가면 좋은데 예. 뭐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도 하고 다시 이제 복귀는 했지만 예. 조금 좀 소극적이에요. 좀 유해 발굴도 좀 지연되고 있고 남북 경협 사업도 좀 협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럴 땐 뭐 한 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사 파견이 된다면 더 합의 실현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세종연구소 홍영익 수석연구위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